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주식 시장을 보고 매매를 하다 보니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좀 많아서 그런지 허리가 좀 좋지 않아서 장 끝나고 병원에 다녀왔다가 또 마사지도 좀 받고 했더니 벌써 시간이 9시가 훌쩍 넘어버렸네요. 오늘 시장 사실 코스닥은 혼조세를 예상을 했고 코스피는 여전히 상방을 가리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스닥 쪽은 아니나 다를까 기관과 외인의 장중에 매도세가 조금 이어지면서 특히 그동안 언택 즉 코로나 시대를 대변하는 종목군들이 오늘도 상당히 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세의 판도가 화이자 백신 이슈가 나오면서 많이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이쪽 섹터에서 지속적인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원격 그다음에 각종 치료제 관련된 제약회사들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가운데 이쪽 섹터에서 매물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의 발목을 좀 잡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IT 섹터가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을 못 해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이 한 3거래일 연속 조금 힘든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해외 증시 또한 다우 즉 산업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다우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또 나스닥의 흐름이 국내 코스닥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가 동조화 현상을 좀 이루는 모습이 있는데요. 전부 다 화이자 백신 이슈로 변화되는 증시 흐름과 자금의 흐름의 변화에서 일어난 모습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국내 시장을 보면 이 환율이 장중에 또 1110원마저도 붕괴가 되면서 외인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흐름으로 지속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하락시마다 바닥권에 있는 가치주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는 중장기적인 이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셔도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역시도 이번에 바닥권에서 이제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을 조금 매수를 해서 들고 가고 있는데 건설주 그다음에 금융 그리고 소비 섹터 등 일제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추후 내년의 시장을 즉 코로나 이후의 시장을 준비하는 모습이 이미 각 섹터마다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건설 그다음에 항공 그 밖에 수입을 해서 유통하는 유통상들까지 굉장히 매력적인 주가의 자리에서 실적적인 부분에서까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이 시장 환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오늘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 섹터는 현대기아차가 시장의 대장 지위를 차지하면서 시장을 끌고 갔고 그 외에 항공이라든지 건설, 생명, 금융 이 가치주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 외에 이제 번외로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슈를 바탕으로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셀트리온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어제부터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화이자 백신 관련주들 KPX 생명과학이라든지 제일약품, 우리바이오 등이 장중에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 콜드체인 관련주로 대한과학이라든지 일신바이오라든지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장 후반에 이제 또 나온 기사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이 종목군들의 단기 고점을 만들어준 기사가 하나가 나왔죠. 화이자의 이
이 영하 70도에서 유통을 해야 된다라는 이 단점을 이제 화이자 코로나 백신 유통 보관 시험 분말화 계획이라는 부분의 기사가 보도되면서 대한과학이 장막판에 투매를 막고 시간 외에 8% 급락을 하고요. 반대로 분말 백신 관련해서 분말 백신 주사제를 생산 납품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또 대거 바톤 터치를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테마의 흐름을 좀 만들고 가고 있어서 오늘 또 장 막판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굉장히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쪽 섹터 내일 흐름이 굉장히 또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 내일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또 장 초반부터 굉장히 또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가 이 윤석열 대권 지지율 첫 1위라는 이 기사와 함께 장 초반부터 윤석열 관련주로 속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흔히 이제 최근 대장주라고 하면 덕성, 덕성이 대장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시가부터 16% 상승을 하고 잠시 밀렸다가 또 굉장히 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덕성을 이때 스윙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서 오늘은 덕성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좀 얻고 종목을 홀딩해서 넘어가고 있는데요. 덕성우가 좀 굉장히 강했고, 특히 덕성우 같은 경우는 장 후반에 이제 윤석열 관련해서 부인 이슈가 좀 나오면서 잠시 흔들렸는데 이 흔들림의 폭도 굉장히 적게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라가서 단기 고점을 만든 걸로 생각을 하고 내일은 매도에 신경을 잘 써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덕성우를 보면서 동시에 올랐던 게 러셀이라든지 진도라든지 종목군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테마주는 무조건 대장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여실히 또 한번 느껴지는 부분이죠. 하락폭이 굉장히 커요. 이 위에서 떨어지는 폭들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대장주 아니면 장 후반은 홀딩을 안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밖에 아까 말씀드린 화이자 분말 백신 이슈로 한국유니온제약이 장 막판 거의 3시 다 돼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왜 올라가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겨우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영진약품이라는 종목을 살짝 매매만 좀 했었어요. 이때 올라갈 때 살짝 매매만 하고 매도하고 좀 이슈를 찾아봤는데 이거를 또 다시 잡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아마 내일도 굉장히 갭이 크게 떠서 출발할 건데 대장이 한국 유니온 제약이 아무래도 오늘 가장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가장 급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갭 자체가 비교적 크게 출발을 할 건데요. 시가부터 따라 붙기보다는 일정 부분 갭을 주면은 이 중간 사이에 눌리는 구간에서 눌림목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2등주로 영진약품인데 굉장히 급등을 하고 이러한 물량을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있다가 지금 급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올라갈 때 이 거래 대금이 많았던 종목이라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많은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장 유니온제약과 영진약품 일단은 관심을 있게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BC월드 제약이 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좀 그렇고요. 일단은 시간의 상승률로는 상한가기 때문에 이 또한 또 강하게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서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치료제 관련해서 항상 움직이게 되면 원료의약품을 납품하는 대정
화금이 항상 움직이는데요. 대정화금 같은 경우는 기다리고 있다가 상따를 좀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상한가 들어가는 힘 자체가 너무 약해서 얘는 중간에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상한가 들어갈 때 매도를 좀 해버리고요. 상한가 들어갈 때 힘이 좀 약해서 좀 그럴 것 같고, 셀트리온 자체가 내일 연속적인 상승을 해준다면, 셀트리온이 내일 연속적인 상승을 해준다면 이러한 종목이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은 이 위에 엄청난 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물 압박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이 신고가를 간다면 대정화금 같은 종목은 엄청나게 상승을 더 하겠죠.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좀 시장에 좀 신선하게 이슈화가 됐던 종목 중에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이 또한 너무나 빠르게 또 상승을 해서 아예 손을 댈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올라왔는데, 기사 제목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신선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개월 지속형 당뇨 치료제 개발 성공. 현재 시장에는 일주일 정도 지속되는 당뇨 치료제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1개월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또 크게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또한 내일 갭을 굉장히 많이 들고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얘도 눌림목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급하게 올랐고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어제 또 말씀드렸던 이 대한항공의 수급이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어제도 사상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아마 음봉 매집의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음봉 매집의 진행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추후에 갭을 메우더라도 다시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 밖에 이제 오늘 하나생명이라든지 이런 보험주 쪽, 그 다음에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이 좀 움직이는데, 건설주 중에서는 대우건설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저렴한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대우건설은 매수를 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일단은 3,800원까지 두고 홀딩을 개입을 하고 있고, 추후에 또 밀리게 된다면 하단에서 다시 잡아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또 이마트 호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이마트가 쇼핑 쪽에서는 지금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밖에 롯데쇼핑이라는 종목도 그 뒤를 따라가는데 여전히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조 7천억. 그리고 이 아래권 내려갔을 때는 뭐 2조 4천억 그러는데 굉장히 싸요. 종목이 떨어지면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구간을 넘어서 정상의 복귀를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정상 복귀만 하더라도 14만원대이기 때문에 10만원 이전, 예를 들어서 9만원대 또 눌렸을 때 또 잡아놓으면 바닥권에서 5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언제든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눌리면 지속적인 매수 관점 대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어제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도 추세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동안에 이제 이 벽이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내일장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거래 대금 또한 최근에 만들어졌던 최대 거래량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내일 돌파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장 또한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덴티움 그 다음에 디오
이러한 임플란트 섹터가 바닥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쪽 임플란트 섹터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휴젤이라는 종목이 사실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터지고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차트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 가고 있으면서 외국계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 자체가 여기서 횡보 이후에 돌파를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러한 악성 매물대 구간을 수급으로 서서히 돌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밀렸다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두시고 지속 관찰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밖에 오늘 시장 또 주도를 했던 섹터 중에 이낙연 이 민주당 대표가 수도 이전이라는 이슈를 말을 했죠. 그러면서 신신제약이 상한가를 좀 들어갔어요. 일단 1등주기 때문에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고요. 이런 종목이 장 막판에 겨우 상한가에 들어간 부분이라 내일 갭이 크게 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갭이 크게 뜨지 않는다면 이런 구간에서 잡아서 끌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잡아서 끌고, 그리고 같이 올라왔던 최근 대주산업과 유라테크 부분도 내일 오전에 소폭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1차 파동을 크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2차 파동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 하단에서 올라간 크기만큼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내일도 이쪽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오늘 투자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예스24도 지난번 카카오뱅크 IPO 이슈로 큰 폭의 상승을 이룬 다음에 오늘 다시 거래량을 키우면서 재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내일장 오늘 얘도 장 후반에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러한 이 기준봉 자리 언저리에서 또 눌려주면 관심권에 놓고 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아주아이비 투자라는 종목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을 크게 줬죠. 1차 파동, 2차 파동, 나머지 3차 파동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파워로직스. 폐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현대차와 함께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 예정에 있는 종목입니다.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고 거래대금을 이 또한 수천억을 터뜨린 다음에 이 고점을 돌파한 구간을 지지하고 다시 상승을 해줬어요. 이런 구간에서 지지만 된다면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한 차례 더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 박셀바이오라든지 굉장히 좀 많이 빠졌는데 의미 있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은 만들지는 못했네요. 나중에 카페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카페에 글을 하나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오늘 저녁이라든지 내일 아침이라든지 한번 오셔서 이런 부분을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어려운 장 대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